강원도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무코에서 아침 9시 10분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기차 비용은 2,600원, 이동 시간은 50분. 엄청 저렴하죠? 이렇게 일찍 강릉으로 향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강릉 소량수목원에서 진행하는 다도 체험을 예약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되고 무료로 운영하는 거라 예약이 무척 어려운 편인데 운 좋게 8월에 딱 2번뿐이었던 다도 체험 예약을 성공했습니다. 오후 2시 체험 시작이라 아침 겸 점심 먹고 수목원 가면 될 것 같아요. 무코에서 도착 시간을 오전 10시로 맞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강릉 교동반점의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워낙 인기 많은 곳이고 대기 천국이라서 이왕이면 대기 없는 오픈 시간에 오고 싶었어요. 숙소에 짐을 맡겨두고 오니 오전 10시 20분. 내부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인데 제 앞에 대기 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어요. 20분을 기다려 10시 40분에 입장. 줄 서면서 미리 메뉴를 주문하는지라 꽤 빨리 나와요. 그런데 또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메뉴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짬뽕면 혹은 짬뽕밥, 사이드로는 군만두 있고요. 저는 좀 든든하게 먹고 싶어서 짬뽕밥을 주문했어요. 짜란, 금방 나온 짬뽕밥. 엄청나게 진하고 눅진한 국물에 신선한 해산물과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국물은 아주 얼큰하면서도 매워요. 신라면도 매워하는 맵찔인지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진짜 매워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빨리 먹고 싶은데 너무 맵고 뜨거워 빨리 먹을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라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그만큼 맛있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왔던 짬뽕 중에 홍합이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었던 짬뽕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고기와 해산물이 적절하게 섞여서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아내는 게 아주 진국이었고요. 감칠맛이 폭발하는 매운맛이 제대로였습니다. 짬뽕이 너무 매워서 입에 불 끓어갑니다. 강릉 교동반점에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카페 삐삐. 여기 수제 디저트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체크해 두었어요. 좋은 점은 오전 10시 오픈이라서 교동반점 오픈런 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 깔끔함과 포인트로 매력을 더한 공간. 채광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골목에 있는지라 별다른 뷰는 없습니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말차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가득가득 채워 나온 아메리카노와 보기만 해도 꾸덕꾸덕한 말차 치즈케이크. 아메리카노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딱히 맛없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맛. 그런데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화면에서도 튀어나오는 꾸덕꾸덕함이 보이시나요? 크리미한 100%로 입안에 사르르 녹아요. 말차에 스쳐가는 쌉싸래함과 적당한 달콤함. 아주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냠냠냠 먹으면서 저는 버스 경로 폭풍 검색 중이에요. 2시까지 소량수목원 가야 하는데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연구하니 대중교통으로는 제 시간 안에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내에서 바로 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도착 시간인 2시 출발이라 그걸 탈 순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1시경 시내에서 구정 인근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구정 근처에서 택시를 불러 수목원까지 가기로 했어요. 1시 버스를 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 가보고 싶었던 소품숍을 가볼게요. 좁은 골목길에 갑자기 유럽 감성의 숍 르봉마젤이 나옵니다. 1층과 2층은 소품숍, 위에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방문했던 요일에는 카페 휴무여서 소품숍만 둘러봤는데요. 소품숍만 둘러봐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건 정말 예쁘다는 거죠. 처음에는 수입제인가 싶었어요. 되게 유럽 감성, 프랑스 감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이 자체 제작 같더라고요. 온라인 숍도 있어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한데 확실히 이런 제품들은 실물이 훨씬 예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어보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키링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뭔가 클래식한 호텔의 키 같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 것인가, 어디에 들고 다닐 것인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 가방과 카메라에 부딪혀서 흠집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유니크한 강릉안정 소품숍이에요. 내부 규모가 작아서 제가 수줍수줍했던지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여기도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바로 옆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소품숍을 적당히만 갔어요. 왜냐하면 저번 여행 때 엄청 갔기 때문이죠. 포스트카드 오피스, 메종고니, 레드망치, 라이크 어거스트 등의 소품숍 후기는 지난 겨울 영상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이제 솔량수목원 대장정으로 떠나겠습니다. 우한시경 신영극장 버스 정류장에서 101번 버스를 tas어요. 버스 타고 구정초등학교에서 내릴 거예요. 혹시 저처럼 대중교통으로 솔량수목원 가실 분 계실까요? 2인 이상이라면 맘 편하게 택시 타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택시비는 만원에서 15,000원 상당 나올 텐데요. 편의성을 생각하면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버스로 이동 시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수목원 한참 밑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어가야 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서 하루를 몽땅 날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중간에 내려 택시를 타도 되지만 2인 이상이라면 버스비와 택시비 그리고 시간 소모 고려할 때 그냥 택시 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솔직히 혼자라도 전 택시 추천드려요. 구정초에서 택시 부르는데 안 잡힐까봐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다행히도 10분 거리에 있던 택시 와주셔서 솔량수목원 무사히 도착. 택시 비용은 6,500원 나왔어요. 두근두근 심장 떨리는 이동을 거쳐 드디어 솔량수목원 도착. 이 고생을 하고 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솔량수목원 다도 체험할 가치 있나요? 네, 진짜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숲체험과 함께하는 다도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숲해설과 다도체험이 약 2시간가량 진행돼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놀랍죠?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고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계절과 시기에 따라 횟수는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수목원 숲을 거닐면서 숲체험 약 3-40분 정도 진행해요. 35도의 미친 날씨, 오후 2시에 환장할 태양, 그 아래서 하는데도 재밌나요? 예, 재밌더라고요. 신기하죠? 세종나무 이름의 유래, 회백 음식에 솔잎을 올렸던 이유,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이유 등 평소에 스쳐 지나갔던 나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30분가량 쉬엄쉬엄 거닐면서 숲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다도 체험의 시간. 와, 이 공간 무엇인가요? 폭포가 콸콸 흐르고 풀벌레 소리가 고요하게 울리는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다도 공간. 제대로 더운 시간이었지만 그늘이고 자연바람이 불어서 1시간 넘게 앉아있어도 불편함 전혀 없었어요. 숲체험은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극단적인 날씨에 갔지만 여러분은 좋은 날, 좋은 계절에 방문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다도 체험은 다식 만들기부터 시작해요. 여기 밑에 보면 다식 틀이 있잖아요. 다식 틀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덩어리를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한 3개 정도? 한 3개 정도 만들면 돼요. 서리태 가루라 초록색인 콩가루에 꿀을 더한 다음 꾹꾹 반죽하고 꾹꾹 틀에 눌러 다식 완성. 그리고 이어서 다도 체험이 진행됩니다. 선생님들 보온병의 물을 여기 투구에다가 반만 2분의 1만 자기를 이용하는 법, 차를 우리는 법, 마시는 법, 함께 어울려 즐기는 법 등 다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웠어요.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꽤 여러 곳에 국내 여행을 다녔고 그곳에서 다도 체험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해본 유료 무료 체험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더라고요. 차를 우리는 법뿐만 아니라 예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직접 우려낸 차 한 잔, 그리고 곁들여진 다시.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고 2시간가량 이곳이 어떻게 무료인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편도 택시비 10,000원 넘더라도 올만해요. 재밌고 알차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체험이 끝난 후엔 수목원을 좀 둘러봤어요. 하늘정원으로 가면 저 멀리 도심까지 내려다 볼 수 있대요. 편도 10분 정도라고 해서 가봤는데 와, 이 날씨에 편도 10분은 좀 힘들군요. 하늘정원은 더운 계절엔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또 걱정이었어요. 시내까지 한 번에 가는 104번 버스가 있는데 이거 버스 시간 여쭤보는 걸 들으신 다도체험 참가자분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곤 근처 가톨릭대학교까지 태워주셨습니다. 덕분에 10분 만에 시내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강릉 교동반점에 이어 또 다른 대표 강릉의 맛집 버드나무 브루어리에 가려고 해요. 브레이크 타임에는 주류밖에 주문되지 않아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는 오후 5시에 딱 맞춰왔어요. 극한의 제의입니다. 다도체험이 오후 4시에 끝나니 이동시간 2차 주차하면 5시 맞춰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1926년에 강릉 합동 양조장이 2015년 버드나무 브루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 창포, 오주, 커피 등 강릉의 맛을 담아낸 맥주를 만들어요. 워낙 커져서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브루어리에서 갓 만든 맥주를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문은 치즈버거와 한정판 메뉴였던 옥수수 맥주를 주문했어요. 아직 손님들 몰릴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굉장히 빠르게 제공된 치즈버거와 맥주. 오늘도 대중교통 때문에 맘고생을 많이 했던지라 심장이 바짝바짝 타올라 맥주 먼저 마셨어요. 기아 맛있긴 한데요. 막 옥수수 맥주야 라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는 맥주였습니다. 그리고 식사용으로 시킨 치즈버거. 패티도 상당히 두툼하고 채소도 가득가득. 반으로 썰어볼게요. 오, 안에 내용물도 상당히 꽉꽉 들어찼어요. 12,000원만큼의 꽉 들어참이 보이네요. 맛은 어떤가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브루어리지만 솔직히 버거가 더 맛있었습니다. 채소가 무척 신선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훌륭했고 육즙 가득한 패티에 살짝 매콤한 칠리 소스가 곁들여져서 고기, 채소, 빵, 소스의 조합이 무척 좋았습니다. 무조건 브레이크 타임 피해서 가세요. 이 버거는 꼭 시켜야 합니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에 책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책을 구매하면 맥주 한 잔을 주는 프로모션이에요. 책은 강릉 지역의 독립서점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로 매달 큐레이션과 책이 바뀝니다. 사실 이 책맥을 하고자 했는데 마음에 끌리는 책이 없어서 이번엔 구매하지 않았어요. 저렴한 도서는 10,000원 정도 하고 맥주는 7,000원 안팎이니 꽤 괜찮은 프로모션이죠. 버드나무 브루어리 방문하신다면 책맥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테이크아웃으로도 구매해 가시더라고요. 간단한 먹거리부터 맥주까지 모두 포장됩니다. 바쁘신 분들, 차 가지고 오신 분들도 들러보세요. 이제 드디어 숙소로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들른 곳이 몇 되지 않는데 이동하면서 저의 영혼과 체력을 모두 쏟았던지라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돌아가기 전에 여기 들를게요. 감자 유적지. 갓 나온 맛돌이 영상을 보고 궁금했던 포파칩을 사려고요. 건물 통으로 감자 유적지로 이용되고요. 위층은 식당, 밑에 층은 이런 먹거리 등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시그니처인 파란색 솔트 맛을 구매했어요. 이번 강릉 여행에서도 저의 숙소는 수목여관입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강릉에 왔다가 시외버스를 타고 속초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차역과도 가깝고 터미널과도 가까운 숙소를 찾았어요. 저번 겨울에도 머물렀잖아요. 조용함도 좋고 객실에서 뭐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좋고 복도에 전자레인지나 정수기 있는 것도 편하고 사장님도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만족했던지라 이번에도 또 왔습니다.
오면서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 좀 사왔어요. 수목원에서 너무 까불며 다녔더니 피부가 난리 났더라고요. 마스크팩 붙이기 전에 아까 사온 포파칩 먹어봅시다. 감자 유적지에서 직접 만드는 포파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못난이 감자를 이용해 만든대요. 해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는 감자는 버리는 비용과 처리 비용에 환경오염까지 문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감자를 이용해 만든 강릉 한정 감자칩이랄까요. 의미는 좋지만 가격은 3,900원으로 상당히 사악해요. 양도 굉장히 쥐콩만큼이죠. 갓 나온 맛돌이 영상 댓글에는 맛있다는 칭찬이 참 많았는데 저는 좀 기름맛이 너무 많이 나서 별로였어요. 오래된 기름맛이 나는 게 아니라 조리하면서 기름에 너무 오래 담가둔 맛이랄까요? 칩이라지만 좀 두께가 있잖아요. 기름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서 먹을수록 느끼했어요. 그리하여 이 쥐콩만한 양을 다 먹지 못하고 남깁니다. 뭐 속초 가서 먹죠. 오늘은 이렇게 무도 보면서 마무리해요. 안녕. 아침이 밝았고요. 전 이른 시간부터 버스로 이동합니다. 저번 강릉 여행 때는 경포해변을 갔으니 이번에는 안목해변을 가보려고요. 안목을 가자라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SNS에서 본 카페 하나가 궁금해서 들렸다 갈 거예요. 호텔을 컨셉으로 만들었다는 체크리스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과 가깝고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도 있어요. 저처럼 강릉역과 해변 사이에 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컨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1층 공간. 마치 호텔 체크인 하듯 카운터가 자리하고요. 굿즈도 호텔용품처럼 만들어 두었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서 가볍게 빵이랑 커피 마시려고요. 여기 또 유명한 게 프렌치 파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피스타치오 크로와상을 주문했어요. 음식 가지고 2층 올라가기. 오픈런의 쾌거 아무도 없는 좌석 찍기. 포토존이 꽤 예쁘죠? 그렇지만 전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이라 담아만 왔습니다. 배고프니까 빵이랑 커피 먹을게요. 아메리카노는 괜찮긴 한데 특별히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맛. 적당한 산미와 적당한 고소함이 베이커리랑 무척 잘 어울리더라고요. 체크리스트 시그니처 컬러가 민트라서 메뉴에 민트색 음식인 피스타치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크루아상에도 피스타치오 크림이 올라간 게 있어서 그걸 시켜봤습니다. 크루아상 자체는 정말 맛있는데 위에 올라간 크림이 좀 별로였어요. 옛날 빵집에서 사먹는 버터크림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곁들여진 핑크색 딸기맛 크림이 너무 옛날 빵집 맛이 나서 제 입맛엔 좀 별로더라고요. 그렇지만 크루아상이 엄청 맛있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버스 타고 안목해변으로 향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약 5분 정도라 미리 카페에서 버스 도착 시간 확인하고 나왔어요. 강릉버스는 1시간까지 무료 환승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무료 환승해서 안목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청명한 푸른빛. 이거 하나만으로도 강릉 오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말과 단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예쁜 물빛 보면서 힐링 좀 할게요. 강릉은 맛있는 것도 참 많고 귀여운 것도 참 잘 만들지만 가장 좋은 건 자연이에요. 어제는 숲에서 힐링하고 오늘은 바다를 보며 힐링합니다. 안목해변에 유명한 또 한 가지, 바로 커피거리. 가려고 마음먹었던 카페가 2곳 있는데요. 2곳 다 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 사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첫 번째는 패스. 또 한 곳은 테라스 문을 활짝 열어 오픈으로 해뒀더라고요. 35도의 온도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커피 마실 바에는 그냥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남겨온 커피 진짜 바다 앞에서 먹는 것이 낫겠죠. 저는 해변가 흔들근에 홀로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한참이나 흔들흔들 바닷바람 맞으며 힐링과 충전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속초로 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속초에서 만나요. 안녕!